뒤로는 수원을 할 때가 좀 가까운 것 같은데. 둘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수원 사실 좀 됐는데 어때요? 뭐가 좀 더 나아요? 당연히 둘 다 쉽지. 뭐가 더 낫다 이거보다는. 근데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지수로고 함수 포함되어 있고 산업함수 함수 포함되어 있고 수열 뭐 이제 시그마 들어가 있고 세 파트가 서로 그렇게 연관성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내가 지수록을 못한다고 조금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산업함수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산업함수 못한다고 시험 못하진 않아요. 물론 연계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수원은 호불호가 갈려요. 저는 산업함수 죽어도 못하겠어요. 저는 수열 안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수트는 최근에 했으니까 알겠네요. 스트레이트죠. 무슨 얘기냐? 앞에 안 되면 쭉 다 안 돼요. 수트가 안 되면 미적 최근에 들었단 말이에요. 뭐 들은 사람 있고 안 들은 사람 있겠지만 미적이 힘들어요.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선생님 수트 할 때 얘기할 거예요. 웬만하면 수업 빠지지 마. 중간에 한번 빠지면 그 다음 넘어갈 때 되게 많이 비어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너무 수상적인 수업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면 되고 일단 오늘은 어느 정도 아는지도 파악할 겸 지수랑 도구를 나갈 거예요. 자, 수학스텝에서 아직 뭐 우리가 1학년도 아직 수업을 안 했는데 1학년과 조금 다른 뭐 아니면 중학교 때랑 너무 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개념, 즉 다른 얘기로 하자면 정의가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뭐가 중요하냐면 조건이 중요해요. 특히 이 녀석.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는 우리가 네, 요새 선생님 중학교 시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좀 간략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편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한 2학년 정도 되면 문제의 내용이 좀 어려워져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수학 강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애들을 키우거나 친척들도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물어보죠. 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이제 중학교 정도 돼서 수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시켜?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학년이면 저학년부터 선생님이 뭘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책을 많이 읽히라고 해요. 이상하죠? 수학 선생님인데. 왜 그러냐면 점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학생들의 독해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어휘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다 해석해줘야 돼. 수학 문제가 이제 고일고3 정도 되면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말 되게 길어요. 되게 길고. 막 영어 지문이고 국어 지문인 것 같아. 국어사 같은 경우 보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해를 해야 써요. 예를 들어 고3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모의사를 풀려요? 그럼 질문이 나오잖아요? 내가 풀어줘요. 딱 두 줄 적으면 선생님 알겠어요? 제가 풀게 하고 풀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문제가 뭔 얘기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해주니까 풀 수 있는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학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너 이거 배웠잖아. 그럼 네가 배운 걸 풀어봐야 해. 근데 시작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래서 못 풀어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얘가 뭐야? 조건이 뭐야? 가르쳐주고 나서 다시 물을 거예요. 네, 되뇌이세요. 자, 거듭 제곱이라는 거 배웠죠? 이렇게 A, N제곱. 뭐죠? N개. 를 곱한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맞아요? 중학교 때 배울 때 이런 얘기를 썼어요. 아, 여기서 A는 그냥 수, 그리고 N은 자연수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수를 N개만큼 곱한 거라고 했죠. 여기서 수라는 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실수의 개념은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밑이라고 하고 여기를 지수라고 얘기했죠. 이게 정의고요. 이게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어때? 그냥 우리는 문제를 풀어오는 방법만 익힌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럼 이때 배웠었던 지수 법칙을 한번 고민을 해보죠. 여기 조건이 이거예요. A랑 B는 그냥 수, M하고 N은 자연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1번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N이다. 아니, 다 알고 있죠. 모르지 않아요. 근데 왜 저렇게 되는지도 알죠? 뭔 얘기냐? 아마 근데 이따가 선생님이 다시 물어보면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벌써부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보이는데 괜찮아요. 뭐 언젠간 듣겠죠. 자, 여기에 n개, 여기에 n개가 있으니까 전체로 이만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되죠? 다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 A의 M의 전체 N제곱은 MN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 A의 M을 몇 개 곱할까요? 그렇죠? 요게 N개죠. 맞아요? 그럼 방금 위에서 뭐라 그랬어? 더하라 이거네. 요게 N개. 그러니까 네. N백이 되는 거죠. 괜찮죠? 아, 다양하게 다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AB의 N제곱이면 B의 N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 추가로 여기에 들어가 있죠. 여기에 N제곱이면 밑에도 이렇게. 이것도 원래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나중에 조금 더 확장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녀석이 하나 있죠. 여기는 A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나누기.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앞에 게 커, 그럼 그냥 빼요. 이렇게. 같아 1 뒤에 게 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안 들어도 되죠? 괜찮아? 자, 요것도 선생님 전 이해가 안 되니까 얘를 들어주세요 하셔도 돼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됐죠? 지울 거예요? 지울게요. 요것도 좀 이따 적을게요. 다시 적을 거니까. 됐죠? 자, 지금 잠깐 딴 얘기니까 요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지수 법칙이에요. 저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떨까? 지수 계산을 해온 거죠. 만약에 2학년 되기 전이면 선생님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수원을 대비해서 만약에 시험을 잘 보고 싶다. 아까 얘기했죠. 캐파를 늘려야 된다고. 지수 로그를 처음 할 때 계산량을 되게 많이 주셔야 돼요. 그냥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게끔. 계산해서 걸리지 않게끔. 나중에 선생님 계산 안 해요. 그냥 풀고 그냥 계산하고 넘어갈 거예요. 다 문제 풀 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계속 중학교 것만 하죠? A가 양수예요. 그럴 때 타이틀 A의 제곱근이다. 뜻이 뭐예요? 음, 3초 지났어요. 야, 뭐 이렇게 정막이 흘러 갑자기? 다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죠? 여기까지 찾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이거예요? 꾸덕꾸덕 하면 안 되는데? 원래 뜻은? 제곱해서 A가 되는 거죠. A요. 여기서 루트 A라는 건 뭐예요? 제곱근 A. 같지 않죠? 이 중에 하나가 얘일 뿐이지. 그쵸? 얘가 답이 되긴 하는데 원래 개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곱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까먹지 마. 나중에 또 물어볼 거야. 그럼 고집제곱근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N제곱근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A는 그냥 실수예요. 그럼 여기 타이틀 A의
n 제곱 근은 뜻이 뭘까요? 답을 다 알려준 것 같은데. 그쵸? n 제곱에서 a가 되는 수예요. 그럼 다른 얘기로 또 가볼까? 자, 수체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우리가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지. 수상화를 배웠잖아요. 수상화를 배웠다면 내가 배우는 수체계 중 가장 최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쵸, 복소수죠. 시수 다음. 그래, 우리 지금 복소수를 배웠다고 칠게요. 좋아요.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지? 요거는 n차 방정식이에요. 이거의 근을 구해서 쓸 거야. 그러면 복소수 내에서 요거의 근은 몇 개예요? 무조건? 이게 당연히 구할 수는 없지. 우리가 저걸 구하기는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저 중에 몇 개는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다는 못 구해요. 거기까지 원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n개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중요한 건 그럼 이 안에서 실근의 개수는 몇 개일까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파트는 뭐 지수 뭐 설명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n제곱근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 쓰잖아요. n제곱에 뭐 3, 뭐 n제곱근 4, 뭐 이런 거 쓰겠죠. 이렇게. 계산은 어떻게 할까? 라는 건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계산하는 거는 신경을 쓰셔야겠죠.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조건이 선생님 얘기했어요. 조건을 꼭 보라고. A랑 B가 양수예요. 그리고 N하고 M은 이보다 큰 자연수라고 하죠. 그럼 첫 번째 n제곱근의 A에다가 n제곱근의 B를 곱하면 같은 우산을 써도 된다고 얘기해요. 똑같은 색깔 우산을 쓰고 하다 같이 그냥 써도 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이거 할 때도 많이 했던 거니까요.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어차피 계산이니까. 자, 여기에 여기 있어요. n제곱근 A에 n제곱도 여기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언제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일 때는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잖아. A가 음수다, B가 음수야.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이렇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음수는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심. 그 다음에 생각보다 중요한 녀석. NP 제곱근의 A의 NP면 안에 거랑 밖에 게 약분이 돼서 N 제곱근 A의 N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이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도 중요해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예를 하나 적어 놓을게.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세제곱근의 2의 제곱 곱하기 제곱근의 2의 세제곱이 있어요. 그럼 우산이 다르죠? 같은 우산을 쓰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 2 곱해서 6제곱근의 2의 4제곱. 1 있는 게 아니라 2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2를 쓰면 안 돼, 또 저기다가. 알죠? 여기가 6제곱근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요런 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근데 이건 이제 계산인 거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 잘 들으세요. 책에 있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어렵게 풀 것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건데 방금 했던 얘기예요. 이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거예요. A의 n제곱은 이거의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가? 요걸 해보려고 해요. 책 없어?
이거 알고 있어요? 자, 1번. 아니죠. A 짝수. 그럼 A의 범위를 놔둘게요. 0보다 커? 0이야? 작아. 이렇게 되죠. 벌써 졸려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간단해요? 4제곱 짝수 16 양수.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실근은 2개가 돼요. 괜찮죠? 자, x의 100제곱 0. 선생님 아까 100개라는 거예요. 100개가 전부 0인 거죠. 그럼 뭐 우리 여기서 일단 1개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돼요? 자, 수시력에 가자. 마이너스 1 얼마 i? 없죠. 그래서 2개, 하나, 0.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 두 번. 이번에는 n이 플스예요. 아,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거구나. 좋아요. 그렇다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질문을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했지? 예를 들면 여기는 홀수로 가는 거니까 세제곱이 1. 그럼 여기 인수 분해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실근이 몇 개? 그렇죠. 얘만 혹은 2개. 그러니까 1개. x의 0원 들어가지 뭐. 1001 제곱이 0. 역시 1개. 자,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에요. 음수죠? 음수고 음수. 그러면 선생님 틀려 봐. 틀릴지 어떻게 알아? 자, 마이너스 2 혹은 2개. 여기는 공평하게 나눠가졌네. 여기 2개 하나요. 하나. 돼요? 자, 큰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제 중학교 때는 나무를 봤다면 고등학교 와서는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돼요. 뭔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수학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얘가 뭐 물어보는 것 같아? 내가 또 뭐라 이게 뭐야?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방정식 요거 또는 요거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요. 아직 1학년이 아니지. 수상에서 배웠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할 때. 이따 예를 들어줄게. 그러면 호환인데 호환 y는 fx랑 y는 0이니까 x축과의 교점의 개수 또는 요 얘기는 y는 fx랑 y는 gx의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이런 함정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가 알파랑 베타야. 그러면 이 식이 fx가 만약에 a의 x제곱 플러스 이거였다면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되죠. 맞죠? 그럼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2개니까 얘의 실근도 2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걸 앞으로 생각보다 많이 써먹어요. 수투에서 3차 그래프 그렸죠? 네. 거기 실근의 개수 구할 때처럼 할 거예요. 이런 게 큰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방정식이 하나 있네? 맞아요? 제가 가져와요. A의 실근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네. 이걸 구해보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짝수예요. 그럼 x제곱, x 4제곱, 6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프는 이렇게 되니까 숫자가 클수록 y축에 점점 쪼여들겠죠? 상관없죠? y가 a인데 양수예요. 두 점에서 만나네요? 그러니까 두 개. y가 0이에요. 얘가 a예요.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한 개. 자, y가 a예요. 음수죠? 안 만나네. 돼요? 그럼 만약에 n이 홀수다. 자, y는 x 빼놓고 세제곱 여기 가면 그래프가 x는 여기 갈 거고 3차 그래프 그려본 적 있죠? 해봤지? 세제곱 유명하죠? 이렇게 줘요. 뭐 역시 차수가 커지면 좁아질 거고 그럼 y가 0보다 커요. a는 0보다 커요. 하나 y가 0이에요. 하나 y가 a인데 0보다 작아요. 하나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됐죠? 이제 한번 다른 문제를 해결을 해볼게요. 이걸로 얼마나 잘 들었나 봅시다. 자, 여기 2개, 하나, 0.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n이 홀수일 때 솔직히 상관없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질문은 이겁니다. 문제. 본 적 있을 거예요. x는 n제곱은 a의 실근의 개수를 f의 0,a를 하자. 본 적 있어요? 만나 틀리는 거 데릴 거 맞아요? 고민 좀 해봐. 맞아요? 네, 이제 나오죠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왜 바로 안 나오죠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이게 뭔 얘기야가 이해가 되는데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니까 아 n이 4래 짝수네. 이거 3이래 양수래. 그러니까 이래.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뭐 물론 이거보다 더럽게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문제를 다이렉트 주지만 고등학교 와서는 돌려줘요. 해석해봐. 이해가 돼?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표현한다고. 바로 주지 않아요.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좀 더 해볼까요? 두 번째. 뭐 나와요? 여기 뭐는 상관없잖아. 여기 홀수잖아. 돼요? 자, 그런 문제 본 적 있죠? 다음 중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기억은 솔직히 개나서만 다 푸는 거. 틀리면 진짜 가만 안 놔둬요. 니은은 조금 공부해 푸는 거. 디귿 제일 어렵고. 그래서 니네 보통 3학년들 어떻게 하냐면 기억, 니은까지 맞추고 디귿 들어갈까 말까 찍잖아요. 찍는 게 맞긴 한데 풀어야죠. 자, 여기가 보통 기억에 들어가요. 시그마 배웠어요? 네. 배웠죠? 네. 안 배웠으면 얘기해도 돼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만약에 시그마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푼다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이 안 되죠? 2부터 10까지. 이게 얼마냐? 이렇게 푼다는 거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수 이 문제랑 시그마를 결국 지었어요. 통합해 놓은 거지. 된 거죠. 얼마야? 2 넣어볼게요. 2하고 마이너스 1이죠. F 어디였어?
3하고 1이죠. 4하고 마이너스 1이죠. 10하고 이렇게 되죠. 4죠. 3, 5, 7, 9 0, 짝수 전부 0 끝. 뒤에가 음수예요. 돼요? 저 문제가 나중에 수투랑 합쳐지면 디귿이 만들어져요. 극한이다,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될까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이거예요. 앞으로 선생님이랑 이런 문제 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문제도 당연히 풀긴 하겠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도 받아들여서 풀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근데 이게 우리가 안 풀어본 건데 시간 좀 걸리지만 풀어본 거면 바로바로 그냥 들어가요. 이게 유형이 이 정도면은 이제 기본에서 내신까지 커버되고 수능에서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학교 들어가서 고1 때는 잘 못 느끼겠지만 2학년 정도 되면 선생님이 풀리는 문제하고 내신 문제하고 수능 문제가 거의 종이 한 장씩 차이밖에 안 나요. 그게 그 문제예요, 결국에. 근데 이제 받아들이기에 따라 달라요. 선생님이 옛날에 실험을 해봤거든. 3학년들한테 딱 3학년 되자마자 시험을 봐요. 그래서 위에 타이틀에다가 내신 대비하고 줘요. 막 풀려요. 그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 대비하고 풀려요. 점수는 당연히 내신 대비가 더 잘 나오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문제 수준은 비슷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내신이야? 나 풀만 하겠다 하고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렵겠군. 어렵네. 라는 생각을 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 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됐죠?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한 장을 아직 못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한쪽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려요. 수면 얘기하세요. 옛날에 선생님 때는 학교를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뒤돌아서 이렇게 있다가 야 거기 뒤에 자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나는 뒤에서 여기 잘했다 하면 진짜 안 믿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보여요. 이렇게 한번 쓱 뜨고서 이렇게 보면 아 누가 또 자고 있구나.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보여요. 정신 차리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요거만 하면 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거 하고 쓸 거예요. 지수의 확장을 할 거예요. 저기는 이 녀석이 영역을 넓혀갈 거예요. 우리가 배운 수책이에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었던 중앙교 실수 법칙이에요. 여기는 A가 실수고 N이 자연수죠. 아까 적어뒀던 저건 적어봐야 되지. 영이 아니에게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크면 이렇게 같은 면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수의 확장 1단계에서 저 지수가 정수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정의를 두 개 해야 됩니다. 정의라는 건 그렇게 하기로 하자. 약속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A 0제곱은 1,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요거 대신 N이 자유.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세팅이에요. 맞춘 거예요. 잘 봐. A의 세제곱에다가 0을 곱했어요. 만약에 지수법칙이 성립을 하려면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뭘 곱하면 얘가 돼?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맞추려고. 그러니까 0을 곱하겠다는 건 하나도 안 곱하고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거니까 1을 곱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마찬가지. 자,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그러면 2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되고 1이 발전소. 근데 내가 알기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니까 11개랑 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이 얘기. 세 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조건. 그럼 여기 0이 되면 안 돼. 확연하잖아. 저기 써있잖아. 이유가 뭐야?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 절대 안 되죠. 아시겠죠? 기억하라고 했어. 나중에 물어볼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지수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뭐부터? 조건부터. 뭐? A랑 B는 0이 아닌 실수. 그 다음에 M과 N이 정수가 돼. 그럼 여기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넘어오겠죠? 1번. 네. 이런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A의 세제곱에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죠? 정수예요. 세 번째. 이제 이건 한 번에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자 이걸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죠. 되셨나요? 좋아요. 지울게. 그 다음에 제일 획기적인 게 뭐예요? 그렇지? 4번을 이제 한 번에 쓸 수 있죠. 그냥 빼자. 0이 어디세고 음수 연습하는 거니까. 되셨나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다 이거 풀 줄 알잖아요. 계산 못하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풀 줄 아는 대신에 이런 얘기들은 갖고 가자. 자, 한 번 더 확장해요. 지울게요. 이번에는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왜 이렇게 다들 눈을 이렇게 피해? 자, 유리수 가면서 물어볼 거예요. 유리수 이렇게 외우세요. 뭐 분수 외워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B분의 A 꼴 A, B는 서로 소인 정수 그리고 이렇게 다음에 또 물어본다 했어요. 우리수는 뭐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 그죠? 들어본 적 있죠? 네, 까먹지 마요. 자, 유리수가 됐어요. 그럼 여기도 정의가 필요하겠지. 뭐가 필요하냐면 얘 하나면 되긴 해요. A의 n분의 1제곱을 n제곱 꺼내기다. 이것도 맞춰준 거야. 지수 법칙에다가. 봐봐. A의 n분의 1을 n제곱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어떤 수를 n제곱 했는데 a가 됐네? 그러니까 같은 거죠.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쓴다는 건 이렇게 들어가겠다라는 얘기. 됐죠?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눈을 뜨시고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0보다 크다 해요.
예전에 엄청 예전은 아니고 한참 서은수형 문제가 나왔을 때 다른 동네 여기 말고 다른 동네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지수의 확장을 설명하라. 이게 하나, 둘, 셋 해서 그 다음에 조건을 적어라. 조건은 다 못 적어요. 이거 적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문제 있죠. 같은 문제 내에 1번, 2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추가 문제로 지수가 유리수일 때 A가 왜 양수여야 하는지 발례를 적어라. 음수가 안 되는 발례. 근데 그게 교과서에 다 있어요. 학교 교과서. 볼까요? 얘기를 하고 갈까요? 지울게요. 그럼 만약에 A가 음수 이런 거 하나 볼게요. 책에 있는 거야. 아니 그 책 말고 니네 나중에 교과서 이런 거 계산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괜찮아요? 아니 두 개 배웠잖아요. 지수법칙 성립한다며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죠? 혹시 뭔가 좀 찝찝함을 느꼈지? 그럼 4제곱분의 얘가 내가 알기로는 이거죠. 그럼 얘는 이거거든요. 그럼 등호를 따라가면 2가 마이너스가 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예전에 얘가 이런 문제 푼 적 있어요. 제곱근인가? 여기서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건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과 같다. 근데 얘는 2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다. 어디가 잘못되었니? 요게 잘못됐죠. 여기도 여기가 잘못됐어요. 즉 A가 음수일 때는 지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수만 집어넣는 거. 보셨나요? 이런 게 이제 이걸 시험 거기 서술에 써야 됩니다. 몇 명이나 맞췄겠니? 많이 못 맞췄죠. 되셨죠? 나중에 또 교과서에 나오거나 다른 데 나오면 이런 건 빈칸옥해도 나와요. 아니면 틀린 데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역시 지수법칙이 오겠죠? 지수법칙 오고 뭐가 바뀌었다고? 그렇지. A하고 B는 0보다 큰 실수. 그리고 M하고 N이 유리수. 저거 똑같이 와요. 대신 똑같이 오되 조건은 바뀐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아까까지 묵혀놨던 이 문제를 얘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풀면 되죠. 2의 3분의 2제곱 2의 2분의 3제곱 2의 3분의 2 더하기 2분의 3 2의 6분의 4 더하기고 6분의 13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마 이런 문제들을 좀 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수가 확장이 되고 나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많이 푸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익혀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푸는 방법을. 아시겠죠? 조심.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지수가 실수가 됩니다. 뭐 달라질 거 별로 없어요. 정의되는 것도 없고 그냥 A가 0보다 클 거예요. 그냥 확장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오면서 지수법칙 A, B 0보다 큰 실수 그다음에 얘가 실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수 계산해서 지수가 실수인 것까지 확장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맞추나 보자. 이거죠? 그죠? 아니라는 답이 나와요. 지금 애들이 다 아니라는데 나는 맞는 것 같은데 하면 큰일 나요? 아니죠. 뭐예요? 이거죠. 조심해야 돼.
뭐 지금 눈 감고 있으면 큰일인데 나중에 있을 텐데 이번에 수능 1번 나왔던 문제랑 비슷하게 그것처럼 내진 않고 이런 형식이 나왔어요. 이거죠? 큰일 난다고 이러면 큰일 난다. 선생님이 무슨 일을 많이 겪냐면 내신 시험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면 특히 3학년들 이제 지수로 계산한 선생님이 이게 잘하라고 하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게 4점짜리예요. 되게 잘 풀었어.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런 계산이야. 다 풀고 여기서 틀리면 진짜 짜증나요. 알죠? 지가 시험지 갖고 와서 그래요. 되게 미쳤나봐요. 왜? 다 풀었는데 마지막에 덧셈을 잘못하던가 지수 계산을 잘못하던가 되게 많아요. 본인은 안 그럴 것 같죠? 선생님이 이제 가끔 내신 대비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이거 진짜 나와. 근데 니네 꼭 이렇게 풀어. 라고 하면 다 그렇게 쳐다봐요. 에휴, 선생님 제가 설마 그렇게 풀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풀고 와요. 전화도 얘기하죠. 선생님 진짜 쟤 미쳤나봐요. 맨날 뭐 이렇게 미치는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이 나중에 시험을 보거나 이러면 오답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하거든요. 선생님이 시험을 보면 항상 오답부터 시켜요. 오답부터 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시킬 거거든요. 그게 그냥 기본적인 덧셈 실수든 문제를 잘못 읽는 실수든 간에 무조건 오답부터 할 거예요. 왜? 그런 실수들이 내가 그냥 넘겨서 내 습관이 돼버리면 못 고쳐요. 고치는데 6개월 이상 걸려요. 슬슬 짜증날 거예요. 아, 왜 계속 실수를 하지? 뭐지? 근데 우습게 넘기면 안 돼요. 그때마다 바로 고쳐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졸리면 지금 자. 자, 다음 누구를 한번 해볼까요? 지수로그를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같이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쓴다고 해보면 이게 x제곱을 했는데 8이에요. x가 얼마야? 3이죠? 뭐 어렵지 않게. 근데 이 x제곱을 했는데 5가 나왔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걸 구할 수 없었죠. 못 푼다. 였는데 지금은 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a의 x제곱을 할 거예요. 여기 있는 x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수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만약에 어떤 쓰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를 이제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읽는 게 길어요. 밑을 a로 하는 로그 n이라고 읽는데 로그 a는 그냥 줄여서 읽죠. 뜻이 뭐냐면 뜻이 a의 몇 제곱을 해야 n이 100 a의 몇 제곱을 해야 n이 100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지수로그 함수를 하게 되면은 역함수 관계다라는 걸로 저걸 설명하는데 여기서 x가 실수기 때문에 미친 a가 전보다 커야 되죠. 방금 배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a가 1이 아니다가 들어가죠. 왜요? 1이면 x가 소용이 없죠. 항등식이 돼버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얘를 미치라고 하고요. 얘를 질수라고 얘기를 해서 밑조건 위에 써있죠. 질수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0보다 크다. 그리고 n은 1이 아니다. 진수 조건 n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저런 문제는 가끔 나오긴 하는데 까먹으면 안 되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부등식 문제. 선생님이 매해 이제 시험을 볼 때마다 이 부등식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꽤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1학년 때 부등식 연습을 할 때 좀 확실하게 해놓는 게 좋아요. 질문을 해볼까요? a가 1보다 커요. 그럼 a분의 1은요? 1보다 작죠? 끝? 이게 필요하겠죠? 그지?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 뭐가 커요? b분의 1?
성립. 여기가 양수, 여기가 무수면 그대로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풀면 알게 되겠지만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틀려요. 그런 것들은 연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울게요. 그러면 성질을 몇 개 볼까요? 일단 조건이니까 A 0보다 크고 1이 아니고 B도 0보다 크고 이렇게. 그리고 X랑 Y를 쓸까요? 이렇게. 그래서 지수부터 할게요. A의 0제곱은 1이죠. 맞아요? 증명은 안 할게요. 로그 A의 1은 0이다. A의 0제곱을 하면 1이 된다. 호환 왔다 갔다. 그러니까 로그 따로 지수 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엮어서 해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상용로그 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지수로그 함수예요.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서 어떤 문제들을 잘 푸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A의 1제곱은 A. 그래서 로그 A의 A는 1이다. 괜찮죠? 그 다음에 로그 A의 XY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다. 이렇게 결정이 되죠. 이거는 좀 써보고 갈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로그 A의 X를 N, 로그 A의 Y를 바꾸자. 여기를 M, 여기를 N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가 A의 N제곱, Y가 A의 N제곱 이런 뜻이죠. 호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X, Y라는 녀석은 이렇게 결정이 되죠. 돼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로그 A의 XY는 로그 A의 n 플러스 n이 돼요. 질문이 뭐라 그랬어? A의 몇 제곱을 해야 얘가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n 플러스 n이 오고 이렇게 오게 되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도 계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을 모르진 않을 거야. 분명히 대부분 다 공식은 알아요. 근데 저거를 두고다 하는 것처럼 바바바바 해서 그냥 바로 풀 수 있게 해야 돼요. 이게 공식이 이거니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로그 A의 Y분의 X를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가 되는 거죠. 잘 보면 얘는 여기 있는 지수 법칙을 가져다 쓴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Y분의 X를 하면 A의 N제곱 분의 A의 N제곱이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죠. 역시 또 지수 법칙이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 그러면 로그 Y분의 X를 했을 때 A의 n-n을 하면 질문이 뭐라고요? A 몇 제곱을 해야 되냐고 물었으니까 이렇게 되죠. 될까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공식 중에 하나 로그 A의 X의 K제곱은 위에 있는 걸 앞으로 던진다.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되죠. 대신 반대로도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던진 걸 다시 내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계산하는 연습. 다 알고 있겠지? 이거는 문제 풀어오는 거 보고서 선생님이 한번 확인을 할게요. 중간중간에 시험도 봐요. 자, 여기다가 몇 개를 또 추가할까요? 여기까지. 밑변환 공식을 할 거예요. 자, 밑변환 공식은 로그 A의 B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C를 가져와서 여기 C의 A 로그 C의 B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돼요?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볼까?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로그 A의 B를 X라고 하면 B가 A의 X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이걸 계산할게.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를 계산할 건데 밑에다가는 그냥 쓰고요. 여기다 얘를 넣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 X 앞으로 간다면서요. 그럼 X만 넣어. X가 뭐였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위치를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밑변환 공식을 쓰면 됩니다. 자유자재로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걸 가져다가 하면서 알게 되는 녀석 요거죠. 뭘 하는 거야? C에다가 B를 집어넣는 거야. 그렇죠? C가 여기가 B의 B니까 1이 되는 거죠. 즉 둘이 자리 바꾸면 역수다 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아, 다 알고 있어서 안 보는 거구나. 좋아요. 자, 로그 A의 B에다가 로그 B의 A를 곱하면 얼마? 1이다. 그러면 이런 것도 풀 수 있겠죠?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D면 로그 A의 D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지우라고 하거든요. 뭐 빨리 푸는 방법이죠. 자, 요것도 밑을 로그 A로 바꾸면 요게 로그 A B에 로그 A C, 요게 로그 A C에 이렇게 뒷변환을 쓰면 되죠. 이렇게 약분 이거 나옵니다. 될까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좋아한다고 내가 여기 로그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면 밑에 건 밑으로 보내고 위에 건 위로 보내고 그래서 n분의 n의 로그 A의 B 이렇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증명할 때 밑변환을 쓰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로그 C의 A의 n제곱 분의 로그 C의 B의 n제곱 이렇게 해요. 그럼 지수는 다 앞으로 보내잖아요. 여기가 n분의 n이 되고 로그 C의 A 로그 C의 B가 되면 내가 거꾸로도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n분의 n의 로그 A의 B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로그 A로 해도 상관없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언제 편안하면 이런 거 로그 8에 뭐 32 이런 거 있어요. 계산할 때. 그럼 이렇게 해주죠. 로그 2의 세제곱 5제곱 3분의 5 이렇게. 계산이 조금씩 빨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유는 알고 빨라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지수로 계산을 조금 완벽하게 해놓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처음 포인트는 그거라고 했어요. 그게 돼야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 당분식 가서 고생 안 해요. 거기도 식이 복잡하잖아요. 혹시 추워? 괜찮아? 자, 옛날 선배들이 되게 싫어했던 상경문제를 한번 해보자. 지금은 많이 죽었어요. 거의 뭐 옛날에는 만약에 내신 문제에 루트가 들어가고 상문고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가 피크였는데 지금은 지수로그 함수 쪽에 피크가 더 많이 들어가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도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얘기긴 한데 수학이요,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최근에 개정하는 걸 봐서는 수학이 너무 어렵지 않냐, 쉽게 해라 라고 하는데 표면적으로 본인들이 느끼는 건 절대 쉬워지지 않아요. 왜냐면 옛날 선배들이 뭘 배웠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예전에 배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개정에서 이게 빠졌어. 그럼 그 빠진 문제를 다른 문제로 바꿔서 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모의고사도 돼요. 솔직히. 나는 그래요. 이런 거 몇 배냐. 그냥 두지. 차라리 외운 데가 낫지 않겠냐. 선생님이 웬만한 건 그냥 다 합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빠졌다. 근데 필요하다. 라고 하면 해요. 그러니까 알아두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그 2의 이거요. 2의 x제곱이 뭐야? 이걸 풀라고 했어요. 그래서 x가 로그 2의 뭐야?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근데 상용이란 말은 상업적으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상업적으로 가면 우리도 수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상업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저게 안 돼요. 선생님이 수학과 출신인데 수학교 대학을 나왔고 학교에서도 일했었어요. 1년 정도 비관대로. 근데 이제 선생님이 고교 시절에 공대 가서 수업을 교수님이 하잖아요. 그리고 교수님이 수업하는 게 아니라 보통 주교들이 수업을 해요. 내가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대에서는 이걸 취급하지 않아요. 이것을. 로그 2의 5. 그럼 그게 얼마야? 로그가 얼마야? 왜냐면 그들은 정확한 수치를 원하는. 수학은 그냥 기호 좋게 쓰겠다. 이게 대입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대를 만약 가게 되면 공업수업이라는 걸 듣게 되는데 거기는 계산기가 따로 있어요. 공업용 계산기라고 해요. 집에 보면 이렇게 C 있고 막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거긴 최대의 계산이 루트잖아요.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이 루트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해본 적 있어요? 나중에 1 되거든요? 뭐 아무튼 뭐 그런 형태예요. 걔도 어차피 뭐 근사값이니까. 근데 저거는 공업용 계산기는 거기 이렇게 위에 칸에다가 10을 쓸 수 있어요. 로고도 있고요. 이것도 넣을 수 있고요. 다 계산돼요. 근데 이제 시험 볼 때 갖고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죠?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암산으로 절대 계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에러가 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가요. 다시 써야 돼요. 그 식을. 이해돼요? 근데 그게 한 문제겠니? 그럴 리가 없죠.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개인사를 잠깐 얘기해주면 선생님은 전형적인 이과생이에요.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고등학교 쟤는 수학 미친놈. 쟤는 수학만 해. 약간 그런 애였거든요. 그렇다고 수학만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수학, 과학 이걸 좋아하고 싫어했던 과목 역사. 아니 내가 지금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과거를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책에서 아니 우리나라 과거도 모르는데 왜 내가 그 남의 나라 과거를. 그러면서 이제 대학 가서 이제 역사를 드라마로 배웠죠. 오, 제가 정조야? 제가 인간이야? 배우긴 다 배웠어요. 재밌긴 했으니까. 근데 시험 못 봤다는 거.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과에 딱 듣고 나서 선생님이 퀴즈를 물었죠. 와,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되겠다. 수학만 하면 되겠지. 하고 딱 갔는데 책을 사오래요. 학교 그 서점에 갔죠? 책에 이게 리스트를 딱 줬는데 5권을 샀는데 한 권이 이만한데 5권 중에 3권이 영어만 나온 거예요. 무너졌어요, 하늘이. 나 수학만 공부하러 오는데 영어? 심지어 거기는 영어 사전에 없는 단어들이 겁나 많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수학 영어 사전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입담을 듣고 영어 공부를 다시 했어요. 대학에 가서. 미쳐버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어떻게든 해야 돼요. 내가 대학에 가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가서 후회하진 않아요. 내가 재밌었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거거든요. 무슨 얘기 하나 또 여기까지. 아무튼 공학용 계산기를 써요.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든 수치로 나타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안 좋은 게 뭐냐면 밑도 있고 진수도 있어요. 그럼 저걸 두 개 계속 바꿀 때마다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공용으로 쓰게 하는 녀석을 썼죠. 로그 10의 x라고 이렇게. 수학하는 사람들은 귀찮은 걸 엄청 싫어해요.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이걸 안 썼죠. 귀찮으니까.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야 그냥 없으면 식으로 해. 라고 하고 이렇게 썼죠. 얘가 상용로그죠. 그래서 얘를 미리 계산을 해놔서 상용로그표라는 거를 만들었죠. 볼 줄 알죠? 모르면 얘기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또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상용로그표를 보고 모든 로그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됐죠.
잠깐 또 딴 얘기로 가면 수학하는 사람들이 왜 귀찮냐? 본인들이 알고 있는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칠게요. 되게 간단한 식이죠. 원래 옛날에는 이게 뭐였을 것 같아. 야, 어떤 애를 제곱하고 그거를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떤 애를 두 개를 더할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 3을 뺐더니 여기 나오대. 뭐 어떻게 구할까? 이거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점점 식이 간단해지고 최소화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역사적으로.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또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옛날 조선시대나 아니면 그 전에 고려시대 때 우리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면 우리나라 이렇게 쓰고 있었겠죠. 미지수야. A의 X제곱에 BX 플러스 4은 0. 전 세계 사람이 이렇게 쓸 수도 있었어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기서 상용 로그표를 보면서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두 녀석이 바로 이거죠. 로그 1은 0.3010입니다. 그 자리에 0이 있다는 건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거다. 라는 얘기고 로그 3은 0.4771입니다. 되죠? 많이 봤죠? 기억이 좀 나세요? 네, 저거는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우게 되는 두 숫자죠. 계속 나오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 두 숫자만 있어도 1부터 10까지에서 7 빼고 나머지 다 모든 상용 로그를 계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이게 있다라고 쳤을 때 이거면 근데 이제 상용 로그 표를 보면서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죠. 무슨 생각이 들냐면 왜 10의 자리가 없어? 수숫자 문제 없어? 라는 건데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로그 2가 이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로그 20을 만들었어요. 그럼 얘가 이거니까 이거죠. 이렇게 쓸게요. 괜찮으세요? 안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아까 얘기했다? 괜찮으세요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끄덕이지만 나는 누구 괜찮지 않으면 얘기하라고. 이게 나중에 점점 커지면 큰일 나요. 제일 답답한 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넘어갔는데 시험을 한 며칠 앞두고서 갑자기 진실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사실은. 그때 가서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요? 이미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요. 괜찮아요. 혼내지 않는다니까. 자, 만약에 로그 200이 있다고 쳐요. 로그에 2 곱하기 10의 제곱이죠? 바로 씁니다. 같이 계산해. 그럼 되는 거죠. 하나 더 써봐. 자, 로그 2000이 있어요. 숫자 하나 갖다 지금 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내려가겠다. 자, 그러면 2만 가지면서 반대로 갑시다. 로그 0.2예요. 그럼 얘가 로그 10분의 2일 거고 이렇게 쓰겠죠. 괜찮죠? 그런데 나는 이거를 또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죠? 뭐 하나만 더 쓰지 뭐. 100분의 2.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숫자를 직접 계산해보면 얘는 얼마냐면 1.3010이고요 2.3010일 테고 3.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건데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어떤 로그 값을 계산했더니 이런 형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서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 당연히 할 줄 알겠지만.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어떤 숫자 하나를 가지고서 로그를 전부 이제 나타내서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상용 로그로. 여기서 특징을 좀 보면
어떤 로그 x의 상용로그 값이 n 플러스 알파 형식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n은 정수고요. 알파는 이 범위 내에 들어가는 소수다. 라고 했을 때 얘를 정수 부분,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네 성질이 뭘까? 가 상용로그에서 상용보다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몇 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 한번 해보죠. 자, 우선 규칙을 하나 찾았는데 여기가 한 자리 수니까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두 자리 수니까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세 자리 수니까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네 자리 수니까 여기가 3이에요. 우연히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수 첫째 자리니까 마이너스 1. 수 둘째 자리여서 마이너스 2 형태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잠깐 보면 여기를 알파로 쓸게요. 이렇게 결정되죠? 넘기면? 근데 얘가 이렇게 될 거고요. 다시 n만, 알파 두고 n만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괜찮아요? 잘 넘어왔어요? 진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기서 고민했었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n이 2다. 즉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더라 라고 하면 여기에 집어넣으면 10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이렇게 되죠. 얘는 100이에요. 얘는 1000이고요.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1번 첫 번째 n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n이다 라고 하면 그 중에 1번 여기를 따지면요 x가 1보다 클 때는 x는 n 플러스 1 자리수를 갖게 된다는 거죠. 돼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 세 자리 얘보다 작으니까 세 자리 n이 1대 돼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식 그러니까 0이 n개야. 그 앞에 1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 붙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0보다 크고 x가 작아 여기요 여기 그러면 소수 마이너스 n번째 왜냐하면 n이 음수일 테니까 자리부터 0이 아닐 수 등장 마이너스 첫 번째 마이너스 첫 번째 이렇게. 근데 이것도 여기다가 넣어보면 만약에 n이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 x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3으로 가면 안 돼. 더하는 거 어디다 넣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100분의 1이니까 이거보다는 클 거고 이거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숫자가 생긴 게 얘가 제일 작은 숫자니까 여기 숫자가 안 생기겠지. 둘째 자리까지 숫자가 계속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됐죠? 그래서 n은 뭘 결정한다? 자리 배열을 결정한다. 네, 지금 선생님 숫자를 2만을 가지고서 단위수만 올렸다가 단위수만 내렸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를 가지고서 했을 때 n이 결정할 수 있는 건 뭐다? 자리 배열이다. 몇 자리 숫자냐? 이런 식으로. 돼요? 까먹지 마세요. 있겠어요? 오케이. 여기서 잠깐 또 딴 얘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봤을 텐데. 니네가 싫어하는 수학자 중에 한 명. 가우스. 가우스는 자, 로그 x가 n이다.
진짜 싫어하는구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x의 가우스가 n이다라는 건 x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 그럼 문제에 아까 내가 얘기했지. 편하게 주지 않아 절대 시험 문제. 어떻게 줄 것 같아? 로그 x의 정수분이 n이야. 안 주죠? 로그 x의 가우스 값이 n이다.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살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아, 정수분이 n이라는 얘기구나. 돼요? 자, 저기를 주고서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하는 역할을 보죠. 두 번째 소수 부분 알파. 근데 여기 보면 숫자 1을 가지고 자리 배열을 바꿨는데 뒤에는 항상 얘예요. 얘 이렇게. 또는 누구이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건 똑같은 숫자를 계속 갖다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2라는 숫자를 계속 쓰겠다. 만약에 0.477이면 3이라는 숫자를 갖다 계속 쓰겠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다? 수의 배열을 결정할 거고 얘는 자리의 배열을 결정할 거다. 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어제 이걸 안 했구나. 자, 아무튼 조금 어려운 얘기로 넘어가게 되면 보세요. 이제 이 소수를 가져다가 문제를 선생님이 몇 개 풀 건데 소수 배열을 가지고 풀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예요. 로그 x와 로그 y의 소수 부분의 합이 아니지. 이거부터 하면 아니지. 소수 부분이 같다. 이거부터 할게요. 그럼 그냥 뻔해요. 로그 x에서 로그 y를 빼면 뭐다? 정수가 당연하잖아요. 소수 부분이 같다는데 빼면 정수가 나오겠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 중에 내가 로그 200 빼기 로그 200 했다고 쳐요. 얘가 로그 200에서 얘를 뺀 거잖아. 그럼 뭐 나와요? 2 나오잖아. 근데 저것도 계산할 수 있어요. 왜? 아니 아까 우리 배웠잖아. 이걸 거거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있는 거죠. 됐죠? 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문제. 자, 로그 x의 가우스가 있다. 그럼 이렇게 가셔야 돼요. 로그 x의 가우스가 있다.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로그 x가 이보다 크거나 성도 작다. 또는 로그 x를 2 플러스 알파로 쓰고 알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요. 저기 주어지면 항상 이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문제는 그럼 로그 x의 세제곱과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같다. x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라고? 네. 로그 x의 세제곱에서 로그 x를 빼세요. 그러면 이 로그 x가 나오겠죠? 범위가 이거라면서요? 그러면 이 로그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작죠? 근데 방금 뭐라 했죠? 소수가 같으면 뺐을 때 얘가 정수라고.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100 또는 100 루트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세요? 이런 형태의 문제. 이 정도는 쉬운 거고요. 그다음에 쓰잘데기니까 치울게요. 머릿속에 다 있다 생각하면. 자, 이제 좀 어려워질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문제.
로그 x와 로그 y의 소수 부분의 합이 k이다. k는 1 또는 뭐 2분의 3 정도는. 근데 보통은 1을 제일 많이 써요. 합이 1이다. 그러면 똑같이 한번 갖다 뺄까요? 만약에 로그 x의 가우스가 t이다. 그럼 얘기했죠? 네. 이가 이보다 크고 또는 로그 x가 이렇게 된다. 이 상황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진짜 제일 쉬운 문제. 로그 x와 로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했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여기 이제 만약에 1이면 어떻게 해요? 자, 로그 x 더하기 로그 y가 정수가 되겠죠. 소수랑 수랑 그래서 정수가 됐으니까 정수밖에 안 남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보세요. 이거 두 개 뭐든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로 풀어볼게요. 여기서 로그 x가 2 플러스 알파예요. 알파가 중호 안 들어가겠죠. 알파가 여긴 말이 안 되거든. 그죠? 소수가 없는데 더해서 어떻게 정수가 됩니까? 그럼 여기서 로그 루트 x라는 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를 가져와서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 얘가 소수, 얘가 소수네. 그래서 알파랑 2분의 알파를 더했더니 1이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알파가 이거예요. 그러면 로그 x가 2 더하기 3분의 2 즉 3분의 8이니까 x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 두 문제가 그나마 뭐 상용 로그에서 나올 수 있는 기본 유형인데 잘 안 나오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풀때 같은 데 경우 보면 이런 문제에서 밑이 상용 로그가 아니에요. 밑이 2가 들어가거나 5가 들어가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도 소수의 합이 같다라고 하는 건 이 밑에 마지막에 답이 달라지겠죠. 이해되세요? 푸는 방법은 똑같다고. 10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하시면 돼요. 될까요? 뭐 그런 거 어때요? 저기 있는 거 조금 어렵게 만들어 볼까요? 봐봐요. 여기 있는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여기가 만약에 3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가 3 플러스 알파잖아요. 여기 3이죠? 여기가 그냥 보기만 해요. 이렇게 되죠. 자, 2분의 1에 3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알파인데 얘가 소수일까요? 그럴 리가요. 앞에 2분의 3이 정수가 아니잖아요. 얘를 끄집어내서 얘가 소수가 되는 거죠. 1 버리면 저런 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렵게 가봐요? 자, 그냥 여기 2로 갈게요. 이렇게 갔어요. 근데 얘가 이게 아니라 만약에 로그 x의 제곱이라고 해요. 그러면 2의 로그 x는 2 플러스 알파가 되죠. 얘는 이렇게 되죠. 소수에 모르죠. 왜냐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둘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때는 2알파가 소수고 이때는 얘가 소수고 다 두 개예요. 달라지게 만드는. 이게 옛날에 선배들이 풀던 시험 문제예요.
케바케바 푸. 근데 이렇게 풀 거면 이걸 쓰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집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풀었고 어떤 문제집은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풀면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최근에는요. 근데 지울게요. 책에도 이제 이 타이틀은 써있을 테니까. 그리고 아마 문제집에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집 같은 경우는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문제를 풀 시간 줄 테니까 보세요.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라고 하고요. 소수 부분을 gx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상용 로그가 아니라 다른 로그로 나오긴 해요. 자, 선생님이 하는 질문이 맞나 보세요. f 맞아요. 그렇죠. 버퍼링이 갑자기 생겼죠. 걸림이 안 되는데. 어? 틀려요? 맞아요? 왜 맞아요? 자, 로그 100이랑 로그 999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수 부분이니까 둘 다 얼마야? 이제 조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봐봐. 앞에서 그냥 풀 때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면 어렵다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두 번째. 그럼 이건 어때요? 고민해보세요. 같죠? 원래? 집에 가다 빠 이러지 말고. 같아요? 돼요? 무슨 감고 있으면 어떡하지 지금? 얘가 로그 3이고 얘가 로그 0.03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3이니까 소수 부분은 같죠? 이런 거. 네. 괜찮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그럼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참거짓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참거짓. 어때요?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맞다. 틀리다. 안 듣는 사람 뭐예요? 여기는 만약 틀리냐 두 개밖에 없어요. 수학은 뻔하잖아요. 중간이 없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도 있긴 하지만 이건 틀렸다고 봐야죠. 맞는 경우도 무조건 있죠. 근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얘가 이렇게 되니까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x에다가 1을 넣고 y에다가 5를 넣어봐요. 그러면 f의 10은 f2 더하기 f5인데 얘는 1이고 얘 0이고 얘 0이잖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옳지는 않죠. 그럼 얘가 맞으려면 필충이 필요하죠. 뭐야? 그쵸? g의 xy가 g의 x 더하기 g의 y가 돼야 되고 되는 거죠. 서로. 맞죠? 그래야 되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니까. 왜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수 부분이고 정수 부분이니까 이게 달라요. 소수를 더해서 정수 하나 투실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만 더 할까요? 시그마 배웠다고 그랬죠? 이거 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대단한데. 만약에 1부터 9까지면 0이죠. 10부터 99까지는 1일 거고 100 들어가면 2잖아요. 더하시면 되죠. 90이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저거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파생되고 이 다음 단계로 가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이런 걸 처음 봤을 때 놀라지 않고 풀 수 있어요. 선행을 왜 해요? 선행 왜 합니까? 잘 보기 위해서? 자랑하려고? 선행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본인이 소화를 할 수 있으면 심화까지 하는 건 좋죠. 그건 뭐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옛날에 영점 가르쳐봤는데 진짜 심한 경우 초등학교 5학년한테 수학 수를 끝내본 적도 있어요. 되게 잘해요. 심지어 나보다 더 빨라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관리를 되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얘기해줄게요. 아무튼 선행을 왜 하냐면 두렵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방편도 있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이거 니네 다 배웠잖아 하고 그냥 대충 수업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나도 학교에 있어서 알아요. 솔직히 교과서를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수업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교과서가 지금 이거에 정말 함축적인 내용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선행에 대한 의견은 그거예요. 그냥 미리 받으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수학 외우면 생각보다 무섭거든.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딱 되게 티가 내는 막 재밌다 이러지만 아니잖아요, 보통. 선생님은 공통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건데 어린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공포영화 좋아해? 사람마다 다르지 이것도.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공포영화 처음 보면 되게 무섭죠. 오, 막 계속 놀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영화 두 번째 보면 조금 덜 무섭죠? 세 번째 보면 얘기하잖아. 제가 죽어. 저 귀신 아니야. 사람이야. 내가 범인이야. 똑같아요. 처음 보면 무서워요. 두 번 보면 좀 할만하고 세 번 보면 많이 오고 많이 풀면 친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담 갖지 말고. 아시겠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쉬긴 좀 그렇고 자 이제 여기 어삼시사를 이제 시작이네요. 선생님이랑 겨우 8페이지와 9페이지를 2시간 넘게끔 수업을 한 거예요. 내용은 많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문제 유형도 한번 보시고 푸는데 선생님이 지수로 가면서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넘겨서 어딜 보냐면 16페이지부터 푸는데 지수로가 함수다라고 하는 건 빼놓고 푸셔도 돼요. 알면 풀어도 되고요. 그래서 네, 끝까지 맨 끝까지. 네, 보통 내가 봤더니 지수로 함수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숫자가 많을 거라고. 밑에 뭐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5번에 이따 줄게요. 그리고 상담을 좀 하겠습니다. 보세요. 공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얘기하시고.